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야 될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참고 논문을 이제 모형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모형을 잡았으면 참고 논문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논문을 잘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자, 요거 하시기 전에 제가 목차에 대한 기본 구성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에서는 챕터들이 보통 5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챕터 5개가 6개로 구성이 되거나 7개로 구성되는 경우는 이론적 배경을 2챕터로 쪼개시는 경우가 있고요. 결론을 2챕터로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하고는 기본적으로는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 목적, 그 다음에 필요하면 논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절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통 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론적 배경은 연구 모형을 잡으셨으면 아까 변수가 4개, 변수를 6개, 변수를 5개 잡으셨잖아요. 그 변수의 개수만큼이 2장 이론적 배경의 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변수 2개를 묶어서 절 하나로 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장에는 뭘 정리하냐면 연구 모형 각각 변수에 대해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장 연구 방법에는 연구 방법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체로 분석 방법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분석 방법 넣고 전에 연구 모형 및 가설이라고 하는 절, 측정 도구, 그 다음 분석 방법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자, 연구 모형 및 가설은 여기에서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선을 그었으면 그 선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파트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을 긋고 그 선이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근거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것은 선행 연구를 바리바리 쓰는 게 아니고 출처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방법, 표본 선정 어떻게 할 것이고 추출 방법 어떻게 할 거고 통계 분석 방법 어떤 거 쓸 거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의 연구 결과는 통계 분석 결과만 기술해요. 통계 결과만 기술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 전략적인 내용, 시사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서 기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5장에서 기술하시는 거예요. 자, 4장의 연구 결과는 통계 분석 결과만 기술하는데 기술적으로 하는데 기능적으로만 기술을 하면 되는데 그 기능적으로만 기술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기술 통계하고 나서 내 변수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한 결과를 집어넣고 상관관계 분석한 다음에 대체로 가설 검정은 회귀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으로 하게 되고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평균 차이 검정 등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어떤 분석 방법을 잡았냐에 따라서 기술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형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설 검정 결과를 가설 검정을 분석하기 전에 앞에 몇 가지 단계당 되는 분석 결과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장 결론을 쓰실 때는 가설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아까 여기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서 이게 도대체 전략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이게 뭘 시사하는 건지, 어떻게 실행하라는 건지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제시한 다음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까지 제시하면 논문의 내용이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레퍼런스를 이제 참고하시는데